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성별에 X라고 표시가 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성별에 원래는 M, male, 남성을 뜻하죠. 아니면 F, female 해서 여성을 뜻하는, 근데 M이나 F로 표시를 하지 않고 X 이렇게 표시하는 여권이 오늘 처음 나왔다. 예, 이게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이야기거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무부 대변인이 내놓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non-binary 여권을 처음 발급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non-binary라는 거는 바이너리가 이진법이거든요. 그래서 남성, 여성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을 바이너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non-binary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성,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 국무부에서는 그냥 X로 표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X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원래는 인터섹스, 그러니까 간성이라고 해서요. 남성의 특징과 여성의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아주 좀 특별한 경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해야 될지, 뭐 기형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연 성별을 무엇으로 표시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인터섹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X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X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젠더에 순응하지 않는 젠더 비순응 이런 사람들을 X로 표시하는데요. 젠더 non conforming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나는 남성도 아니고 나는 여성도 아니다. 나는 어떤 성 분류에 속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정신적으로 이걸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남자냐? 그러면 나 남자인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자야? 아니 여자도 아닌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약간 좀 정신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도 X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한다거나 해서 본인의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서 남성이나 여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태어나기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근데 나는 살면서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여자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 여자 할래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여성으로 표시를 하고, 나 아무래도 남자인 것 같아. 그러면은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나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남성으로 표시하게끔 이미 돼 있습니다. 이거 아셨습니까? 미국 여권에 나오는 성별에 표시되는 표시는 태어날 때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신체적으로 남성이다 여성이다의 그 기준으로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30일부터 국무부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자신의 성별을 생리학적인 성별과 별개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증명서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여권 신청서 작성을 할 때 여권 신청서에 그냥 남성이다 여성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그리고 오늘 지금 처음 나온 이 여권은 처음으로 X가 들어가 있다.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트랜스젠더들을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성별로 표시할 수 있는 여권을 발행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불과 석 달 만에 이제는 X라는 것이 들어간 여권을 이제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겠다. 내년 초부터는 이러한 방식을 완전히 고착시키려고 연구화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구화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다른 여러 행정 부서들이 있죠. 여러 다른 행정 부서들에 가서도 이것을 그대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지도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이건 보시기 전에 무슨 지도냐? 신분증에다가 X라고 표시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권에다가 해준 건 처음이지만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신분증에다가 이 성별의 X 표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권은 연방정부에서 발행해 주는 거지만은
보통 우리가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이건 각 주마다 나오는 거죠. 각 주마다 이 앞서가는, 이거 앞서간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좀 먼저, 남들보다 먼저 이런 걸 결정한 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된 게 무려 2010년에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부터 운전면허증에다가 성별을 X로 표시하는 운전면허증을 주는 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악한 소주가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악한 소주. 소주를 마셔서 그런가? 악한 소주. 악한 소주에서 2010년부터 이 운전면허증에 X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점차 늘어나서요. 지금은 무려 20개 주가 이렇게 X가 표시된, 성별에 X 표시된 운전면허증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은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주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성별이 X로 표시되는 주들인데요. 이 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하와이도 그렇게 해주고, 뭐 오레건, 워싱턴, 네바다, 유타 좀 의외죠. 예. 그다음에 뭐 아칸소도 그렇고, 미네소타 그렇고,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뭐 많습니다. 뉴저지도 그렇게 해준다고요. 버몬트도 그렇게 해주는군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실 때에 오히려 숫자가 몇 개 안 돼 보이는 그 약간 붉은색 같은 노란색 아니면 주홍색 같은 옅은 주홍색 같은 그런 식으로 표시된 주들이 있죠.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켄터키. 딱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보수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이런 주들이 있죠. 이 주들은 X 표시 안 해줍니다. X 표시 안 해주고요.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와도 반드시 수술을 받아서 신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본인이 성이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그런 증명 서류 같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그러니까 덜렁덜렁 달고 와가 치마 입고 와가지고 저 여자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예 수술까지 다 받아가지고 외모 자체가 아예 여성으로 다 해놓고 나서 정식으로 다 사인 받아가지고 수술 결과 보고서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와야, 그래야 성을 바꿔서 신분증을 내주는 주들, 상당히 보수적인 주들이죠. 근데 의외로 어중간한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색깔이 약간 녹색으로 옅은 주라든가 빗금이 쳐져 있는 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분증을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신분증을 지금 내주고 있는, 그러니까 X 표시는 안 해주고 있지만 트랜스젠더를 위한 신분증은 내주고 있는 이런 주들이고요. 어떤 주들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서류 같은 것이 없어도 이제 본인이 와서 저는 여성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여성으로 해주고, 남성이에요. 그럼 남성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전면허증에 성별 표시를 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그런 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 결국은 다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다 버려놓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한 가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트랜스젠더 솔직히 전 찬성은 안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간성, 인터섹스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양쪽 성의 특성을 다 한 몸에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무슨 뭐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태어날 때부터 눈 한쪽 없는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두 몸이 하나로 붙어서 태어나는 샴쌍둥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매우 드문 경우이고 상당히 안타깝다. 저희가 볼 땐 좀 안타깝다. 저희가 좀 많이 돌봐줘야 될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하지만 이것이 와전되는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같은 X로 표시가 되긴 하지만 간성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젠더 비순응, 그러니까 젠더 non-conforming, 내가 어떤 성이다라고 확인을 안 해주려고 하는 이 젠더 non-conforming 이런 사람들은 약간 좀 정신적인 문제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이제 하여튼 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AP통신은 이 뉴스를 보도를 하면서 그 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짐이라는 사람이 데아나 짐이라는 사람인데 태어날 때는 남성으로 태어난 줄 알았고 계속해서 남성으로 자랐고 군 복무까지 했다고 하죠. 그런데 군 복무까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이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하고 있던 중에 본인이 인터섹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섹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알기 위해서 멕시코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려고 여권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성별을 남성, 여성 둘 중에 하나로 적어라라고 이제 신청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표시를 못했다라는 거죠. 나는 간성인데요. 근데 간성은 없네요. 여기 서류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재판 결과 여권을 안 주는 것으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 국무부에서 여권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재판까지 갔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아마 X 표시가 돼 있는 여권을 발급받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그러니까 성소수자라고 지금 다 뭉뚱그려서 LGBTQI 해가지고 성소수자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인터섹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트랜스젠더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젠더 비순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얘기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인터섹스 같은 경우는 좀 아주 특별한 경우로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정신적인 문제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거여서 사실 좀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거를 다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거는 저희 국민들이 좀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구분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러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고 그 혼란스러움 그 자체는 결국은 악한 것이죠. 예. 분명히 혼돈 속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 질서라는 것이 바로잡히지 않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결국은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문제, 성소수자라고 일컫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인터섹스라고 이야기하는 선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선천적인 부분이고 자연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나 하지만 그 이외에 LGBTQ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는 좀 이렇게 선천적인 것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후천적인 성향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그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호르몬 치료니 뭐니 이런 치료들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천적이라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문제를 인터섹스라는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제 실존하는 뭐 이런 사방지라고 그러죠. 한국 역사에도 실존하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존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이걸 가지고 전체를 성소수자라고 묶어서 그거를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 그걸 통해서 소수 때문에 절대적인 다수가 매우 불편해지는 아주 불합리한 지금 사회 현상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저희가 분명하게 지금 알고 넘어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그 성별의 X를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악한 소주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이미 20개 주에 이것이 퍼져 있다. 이것도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알려드리고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각 주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 입김이 더 세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봐야 할 것이고요. 요번에 이제 국무부에서 이 여권 발행을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냐 하면 LGBTQ 특사가 따로 있습니다. 국무부 안에 인권 특사라고 있는데 제시카 스턴이라는 분인데 이 제시카 스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조치가 이전 정부 문서에서 반영됐던 양성, 그러니까 이제 남성, 여성 구분하는 양성보다 더 넓은 스펙트럼의 인간 성의 특성이 있다는 실제 현실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반영하는 신분 증명서를 얻을 때 더 큰 존엄과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은 근데 그것이 성소수자들을 옹호해 주는 말로 이게 이용된다라는 게 좀 갑갑하기는 합니다. 국무부에서는 이 첫 번째 발급된 성별이 X로 표시된 여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건 어디까지나 사생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 안 하는 게 뭐 맞을 것 같기는 하고요. 하여간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연방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앞서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9개월 그렇죠. 지금 앤서니 블링컨이 국무장관이 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바로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조치를 발표를 하더니 또 몇 달 안 돼가지고 이렇게 X를 넣을 수 있는 거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아예 다른 행정기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걸 정식 신분증으로 X가 들어간 성별이 X로 표시되는 신분증을 연방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 전반이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 통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들 전산 시스템까지 성별이 이제는 M, F, X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이제 골라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미 그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남성, 여성 벽을 허물어 버려서 이 덜렁덜렁 치마만 입고 덜렁덜렁 하는 놈들이 가가지고 전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여자로 신분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버지니아에서 벌어졌던 그 고등학교 사건도 그렇고요. 근데 본인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덜렁덜렁하고 치마만 입고 다니면서 여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성폭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무슨 트랜스젠더입니까? 미친놈이지. 그죠? 그건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성기를 휘둘렀으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문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 놈이 한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두 학교에서 4건인가 5건을 사고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놈이 이제 정신병자라는 법과 외에는 지금 저희가 뭐 따로 이야기할 바가 없는데 그것도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감옥을 안 보내고 병원으로 보내니까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나쁜 놈입니다. 근데 이런 나쁜 놈들이 그런 것들을 악용할 수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악용을 할 수 있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연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그런 예방책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이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거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선거법에서도 우편투표 문제가 된다. 그 우편투표가 사람들이 악용을 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막 여기저기서 막 집으로 온 투표용지를 몰래 훔쳐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써놓은 것들을 내가 가서 넣어줄게 그러면서 수거해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걸 또 팔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집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5만 가지 부정이 벌어질 수 있는 계기가 기회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편투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이건 좋은 거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으면서 막 일만 저지르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이거죠. 이 성 문제도 마찬가지. 이거 얼마든지 신분 위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한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주로 이사 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운전면허증 만들면서 나는 여자예요 라고 그냥 해버리면 그러면 그 주에서는 여자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이쪽 주에서는 남자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두 가지 신분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신분 세탁을 하고 본인을 위장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인데 연방정부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이따위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급진 좌파들은 한결같이 그냥 LGBTQI 다 한 달에 묶어가지고 다 인정해주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막는 방법은 이들을 그냥 의회에서 끌어내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